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터뷰 TV입니다. 오늘은 이혼 전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자기 소개를 좀.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한창헌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 변호사님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아, 근데 그러시군요. 변호사님은 결혼은 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혼율이 되게 높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혼을 많이 하시나요? 많이 하죠. 뭐 통계적으로는 네. 두 커플 중에 한 커플은 이혼을 한다. 신혼이혼 이렇게 좀 짧은 혼인 기간을 가진 사람들은 네. 소송까지는 잘 안 와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재산 분할이라든지 이게 커지면 소송으로 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신혼이혼은 소송까지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고 아. 황혼이혼 이런 분들은 이제 거의 재산이 네. 축적이 돼 있으니까 네. 거의 소송으로 이혼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 소송으로 안 가고 이혼을 하는 거는 뭐 그냥 이렇게 합의하면 그렇죠. 되죠. 협의 이혼으로 한다거나 아. 어느 정도 뭐 위자료 뭐 이 정도 영역에서 끝나는 혼인 기간이 짧으면은 네. 서로 그냥 가져온 대로 나눠 가지거든요. 재산 분할을.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별로 분할할 게 없는데 이제 혼인 기간이 뭐 10년, 20년 됐다 이러면은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결혼 안 하는 것도 낫겠네요. 주로 이혼을 하게 되는 이유? 각양각색인데 네. 제일 많은 것은 뭐 아무래도 폭언, 성격 차이 이게 네. 제일 크고요. 네. 불륜도 많지만은 전체 사건 중에서 한 30%? 30%면 꽤 많긴 네, 많은 편이죠. 불륜으로 하는 게 한 3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불륜의 상대는 주로 이거 어떻게 되나요? 거의 절반 이상이 직장 동료입니다. 직장 동료요. 네. 그리고 뭐 2순위가 동창. 뭐 요즘에는 부부 모임도 많아요. 부부 모임에서 부부가 뭐 친구끼리의 부부든지 뭐 지인들의 부부든지 그 제가 말씀드린 1, 2, 3순위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네. 진입장벽이 낮은 거예요. 아예 그냥 내가 뭐 누구를 뭐 나이트 가서 어. 처음 만난 대상은 그렇게 의도한 사람들만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네네. 직장 동료라면 매일 부딪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동창생은 네. 오랜만에 만났지만 과거에 이제 네. 같은 추억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심리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네. 불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뭔가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이제 부부가 같이 이제 원래 부부 모임이었는데 아, 네. 두 부부가 같이 애들까지 데리고 여행을 갔어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어긋나서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가족 여행을 이제 함께 가놓고 네. 다른 방에서 이제 애정 행각을 하다가 이제 애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발각이 된 그게 좀 그 사건이 제일 부부 모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었는데 예 이제 그때 원래 알고 자기들끼리는 보니 원래 몰래 이렇게 사귀고 있었던 거죠. 애정 행각을 같이 함께 여행 간 자리에서 네. 한 사건이 좀 이야. 제일 충격적이에요. 이 좀 불륜을 의심해 볼 만한 어떤 정황이나 뭐 그런 전조 증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네. 있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자의 직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대부분 배우자가 네. 눈치를 채요. 평상시와 아. 뭔가 분위기가 다르든지 오. 말투가 다르든지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네. 그걸 직감을 하고 그 사람의 휴대폰을 본다거나 아. 추적을 한다거나 해서 증거를 대부분 잡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말로 철저한 사람은 뭐 네. 감출 수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와 하던 게 좀 달라짐으로써 오히려 더 잘해준다든지 반대로 못해준다든지 잘해주던 사람을 못해준다든지 전화를 하러 밖으로 나간다든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 같다. 어떤 걸 먼저 좀 해야 될까요? 대부분은 어떻게 흘러오시냐면 네. 막 인터넷을 찾아보세요. 뭐 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뭐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또 불법적인 방법들 예를 들어서 배우자 차량에 네. 몰래 녹음기를 던져 놓는다거나 네. 이러면 이제 도청에 해당되거든요. 아. 그럼 역으로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가 형사처벌 받는다든지 이럴 위험성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뭐 탐정을 고용한다든지. 근데 네. 탐정도 양심적인 데면 좋은데 네. 증거 잡아서 오히려 상대 배우자한테 갖다 주고 돈 받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것은 내가 어느 정도 네. 대부분은 증거를 잡아 오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네네. 심정이 있을 때는 네. 이혼 변호사랑 먼저 상담부터 해가지고 좀 코치를 받아가지고 그 케이스에 맞게끔 증거 수집을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차에 뭐 이렇게 녹음기를 놔둔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법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녹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끼리는
몰래 녹음을 해도 그게 합법인데 네.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아. 녹음을 하는 건 도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처벌이 셉니다. 매도 현장을 목격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사진을 찍어야죠. 아, 그거는 사진을 찍어도 돼요? 네. 우리가 뭐 지나가는 사람 찍어도 되듯이 그거에 네. 뭐 특별하게 성적인 목적이라든지 네. 증거 수집 절차니까 내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목격한 장면을 사진을 찍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아. 뭐 모텔에서 내가 잡았다 그러면은 보통 모텔 CCTV를 많이 확보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모텔 사장한테 가가지고 네. 보여달라고 하면 대부분 안 보여줘요. 네. 대신에 그러면 오늘 날짜 거를 제발 지우지 말아달라고 부탁만 해놓고 네. 증거 보존 신청이란 절차를 통해 가지고 아. 법원을 통해 가지고 며칠이 걸려 있더라도 받아오시면은 법원을 통해서 적법하게 모텔 CCTV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든지 뭐든지 우리가 아프면 의사한테 물어보듯이 네. 그냥 뭐 인터넷에서 뭐 찾아보고 내가 판단해 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공기업이라든지 네. 공무원 같은 분들이 배우자 부정행위 발각했다고 발견한다고 네.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뭐 징계를 받는다거나 뭐 그직을 잃는다거나 네.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혼 소송 네, 절차가 진행이 되면 네. 그게 좀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본인이 되게 준비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 어차피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변호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네. 변호사한테 상담하고 변호사가 뭐 어떤 뭐 증거나 자료 달라 하는 거 전달해 놓으면은 네네. 변호사가 보통 이제 사건 받으면 한 달 안쪽으로 내서 서면을 접수시키고 그러면 이제 법원 절차에 따라서 서면 공방하고 뭐 사실 조회하고 네. 그래가지고 뭐 조정이 되든지 아니면은 최종 판결을 받든지 해서 사건이 끝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혹시나 결혼해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변호사님 찾아오면 이제 그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런 사건들을 좀 접하시면서 네.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해요.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뭐 특별한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아. 일상에 있는 우리 이웃이고 다 네. 동일한 사람들이고 네. 이혼이란 것 자체를 나쁘게 보실 건 전혀 아니에요. 음. 오히려 이혼을 빨리 해야 될 케이스인데 이혼을 늦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아이도 힘들고 본인도 괜히 힘들고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이혼 상황에 오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너가 잘했다 내가 잘했다 뭐 바람을 폈다 안 폈다가 내 마음속에는 큰데 정작 내 명의로 돼 있는 내 전 재산을 걸고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재산 분할에서는. 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그다음 변호사님이 또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예. 네, 거기 들어가시면 보다 자극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네, 거기 들어가셔서 보시고 또 변호사님 이게 부산에 지금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사건은 전국 사건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 또 좀 어감이 그렇지만 이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변호사님께 연락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